안녕하세요. 그림책 읽는 여우콩이에요. 부여에서 지내던 주몽은 자신을 죽이려는 왕자 대소를 피해 부여를 빠져나왔어요. 주몽은 무사히 대소를 따돌리고 새 나라를 세울 수 있을까요? 삼국시대 고구려 건국, 주몽이 세운 고구려. 옛날 부여에 주몽이라고 불리는 아이가 살았어요. 주몽은 태어날 때부터 생김새와 태도가 의젓하고 당당했어요. 겨우 7살에 활과 화살을 직접 만들어 100번을 쏘아 100번을 맞힐 정도로 재주도 뛰어났지요. 그 재주가 하도 신기해서 출생에 관한 여러 이야기가 떠돌았어요. 주몽이 알에서 태어났다는 이야기, 어머니는 물의 신의 딸이고 아버지는 하늘 신의 아들이라는 이야기까지. 이렇게 주목받는 가운데 주몽은 씩씩하게 자랐어요. 부여말로 활 잘 쏘는 사람을 뜻하는 주몽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말이에요. 부여를 다스리는 왕은 금화왕이었어요. 금화왕에게는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누구 하나 주몽의 재주를 따르지 못했어요. 하루는 주몽을 시기한 맏아들 대소가 금화왕에게 말했어요. 아버님, 주몽의 재주가 뛰어나고 용맹스러워 많은 사람이 주몽을 따라옵니다. 이대로 가면 뒷날 부여에 위협이 될 수도 있사옵니다. 그 말을 듣고 금화왕이 말했어요. 재주가 뛰어나다는 이유로 주몽을 없앨 수야 있겠느냐? 그리하면 백성들의 비웃음만 사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염려하니 주몽이 힘을 키우지 못하도록 천한 일을 시키도록 하마. 금화왕은 주몽에게 말 기르는 일을 맡겼어요. 주몽은 군말 없이 일을 했어요. 말 중에서 가장 영리하고 날랜 말을 한눈에 알아본 주몽은 그 말은 먹이를 적게 주고 다른 말들은 넉넉히 주었어요. 시간이 흐르자 주몽이 고른 말은 삐쩍 말라 볼품이 없어지고 다른 말들은 살이 올라 윤기가 흘렀어요. 어느 날 금화왕이 마구간을 찾아왔지요. 허허, 말들이 보기 좋게 살이 오른 걸 보니 일을 열심히 했구나. 금화왕은 그중 야윈 말을 골라 주몽에게 상으로 주었어요. 이렇게 해서 주몽은 가장 뛰어난 말을 얻게 되었어요. 그로부터 며칠 뒤 주몽은 사냥대회에 나가게 되었어요. 금화왕은 주몽에게만 화살을 적게 주도록 했어요. 주몽은 화살을 쏘는 족족 명중시켰어요. 이럴 수가! 주몽이 왕자들보다 훨씬 많이 잡았잖아. 에이, 약올라 못 참겠어. 대소는 주먹을 부르르 떨었어요. 주몽을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어. 더 늦기 전에 없애야겠어. 대소는 왕자들과 신하들을 끌어들여 주몽을 죽일 계획을 짰어요. 주몽의 어머니 유화 부인이 대소의 계획을 알아챘어요. 대소가 너를 죽이려고 하니 어서 이 나라를 떠나거라. 너의 재주와 지혜라면 어디서든 큰 일을 이룰 것이다. 주몽은 어머니와 아이를 뵌 아내를 두고 떠나야 했어요. 주몽은 아내에게 일렀어요. 아이가 태어나거든 7모가 난 돌 위, 소나무 아래에 내가 감추어둔 물건이 있으니 찾으라고 하시오. 평소에 주몽을 따르던 오이, 말이, 협보가 찾아왔어요. 주몽은 친구들에게 뜻을 밝혔지요. 나는 이 길로 부여를 떠나 새 나라를 세울 것이오. 우리도 따르겠습니다. 주몽과 친구들은 부여를 빠져나왔어요. 주몽이 부여를 떠났다는 사실을 안 대소는 급히 군사를 모아 쫓아왔어요. 주몽은 엄시수라는 강에 이르렀어요.
주몽은 두 손을 모아 외쳤어요. 나 주몽은 하늘신의 손자이며 물의 신의 외손자이다. 뒤쫓는 자들이 가까이 왔으니 어찌하면 좋겠느냐? 그러자 물고기들과 자라들이 떠올라 다리를 만들었어요. 주몽과 친구들이 무사히 강을 건너자 물고기들과 자라들은 순식간에 흩어졌어요. 대소와 부여군사들은 도망치는 주몽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지요. 주몽과 친구들은 엄시수 건너편에 살고 있던 제사 묵걸을 만났어요. 주몽이 새 나라를 세운다고 하자 그들도 서슴없이 따라 나섰지요. 졸본 땅에 이른 주몽은 그곳이 마음에 들었어요. 이곳에 새 나라를 세우면 어떻겠소? 땅이 기름지니 살기 좋을 것이옵니다. 또한 땅의 모양이 험해서 적을 막아내기도 좋을 듯합니다. 이곳에 도읍을 정하겠소. 새 나라를 고구려라고 부를 것이요. 하늘의 자손이 나라를 세웠다는 소문이 퍼지자 백성들이 찾아왔어요. 주몽은 그들에게 땅을 주어 집을 짓게 했지요. 주몽은 곧 나라를 키우는 일에 나섰어요. 먼저 고구려에서 가까운 비류국을 찾아갔지요. 새로운 나라인 고구려가 비류국을 따르는 것이 어떻소? 송양왕의 말을 주몽이 받아쳤어요. 활을 잘 쏘신다니 활쏘기로 정하면 어떻겠습니까? 송양왕은 100걸음 안에 사슴을 그려놓고 화살을 쏘았어요. 화살은 사슴 배꼽 근처에 힘없이 꽂혔지요. 주몽은 100걸음 밖에 반지를 걸어두고 화살을 쏘았어요. 화살은 반지를 산산조각 내며 사슴을 맞췄어요. 송양왕은 벌린 입을 다물지 못했지요. 이렇게 비류국은 고구려에 합쳐졌어요. 주몽은 행인국, 부곡저 등 여러 나라를 정복해 나갔어요. 주몽이 한창 땅을 넓혀 나갈 무렵 손님이 찾아왔어요. 제 이름은 유리라 하옵고 아버지를 찾아왔나이다. 내 아들이라는 증거가 있느냐? 주몽이 묻자 유리는 부러진 칼 조각을 내놓았어요. 7 모가 난 주춧돌과 소나무 기둥 사이에서 찾았나이다. 칼 조각은 주몽이 부여를 떠나올 때 감추어 둔 것이었어요. 주몽은 품에서 나머지 칼 조각을 꺼냈지요. 꼭 맞구나. 내 아들이 틀림없도다. 주몽은 크게 기뻐하며 유리를 태자로 삼았어요. 주몽이 세상을 떠난 뒤 유리가 고구려 2대 왕이 되었지요. 유리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 부여가 쳐들어왔어요. 대소가 왕이 되자마자 5만 군사를 일으킨 것이에요. 때마침 눈이 많이 내려 부여의 공격은 실패로 끝났어요. 유리왕은 좀 더 안전하게 나라를 키워나갈 새 도읍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지요. 신하들은 국내라는 곳을 권했어요. 험한 산으로 둘러싸여 적의 진입을 막기에 알맞은 땅이옵니다. 기름지고 넓은 들이 있어 농사가 잘 될 것이옵니다. 근강이 있어 어느 곳으로든 오가기 편리하옵니다. 국내를 둘러본 유리왕은 그곳이 마음에 들었어요. 국내로 도읍을 옮겨야겠다. 튼튼한 성을 쌓도록 하라. 국내성으로 도읍을 옮긴 고구려는 부여의 침략을 잘 물리치며 나라를 키워갔어요. 고구려의 3대 대무신왕은 땅을 크게 넓혔어요. 대무신왕은 부여 공격에 나섰지요. 그동안의 치욕을 되갚아 줄 것이다. 고구려군은 늪지대에서 대소가 이끄는 부여군과 맞닥뜨렸어요. 대무신왕은 단단한 땅을 골라 군사를 멈추게 했지요. 반면에 대소는
곧바로 공격 명령을 내렸어요. 부여군은 늪에 빠지고 뒤엉켜 옴짝달싹 못하게 되었어요. 대소를 잡아라! 승리가 눈앞이다! 대무신앙은 대소를 죽이고 큰 승리를 거두었어요. 왕을 잃은 부여는 오래지 않아 고구려에 항복했어요. 이제 고구려에 맞설 나라는 중국 땅을 다스리는 한나라 외에는 없게 되었어요. 6대 태조왕에 이르러 고구려 땅은 동쪽으로 바다에 닿았어요. 이제 서쪽으로 뻗어나갈 차례였지요. 서쪽에는 한나라가 있었어요. 우리 고구려에 맞설 나라는 한나라뿐이다. 한나라에 고구려의 힘을 보여주자. 고구려는 한나라가 다스리던 고조선의 옛 땅, 요동군과 현도군을 공격했어요. 여러 차례 공격한 끝에 한나라를 서쪽으로 밀어내고 땅을 넓히는 데 성공했어요. 태조왕은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 무려 12나라를 정복하여 고구려 땅을 크게 넓혀 놓았답니다. 태조왕을 이은 왕들도 고구려를 키우려고 노력했어요. 끊임없이 중국 땅의 큰 나라들과 겨루며 힘을 키웠지요. 때로는 어려움에 빠지기도 했지만 끈질기게 대륙으로 뻗어나가며 700여 년 역사를 이어갔답니다. 오늘의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다음 시간에는 백제 건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줄 거예요. 그 다음에 한국사 이야기를 듣고 싶은 분들은 구독 및 좋아요 알고 계시죠? 지금까지 그림책 읽는 여우콩이었습니다.